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1일부터 원하는 날짜까지 년과 월이 생략된 일만 표시가 되죠. 만약 월을 1이 아니라 2로 바꿔준다면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엑셀러 TV 채널에서도 멤버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면 받으실 혜택과 가입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만년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만년 달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익혀두면 배열과 배열 상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달력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엑셀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배열이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뜻합니다. 엑셀의 이 워크시트도 알고 보면 배열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거대한 2차원 배열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은 B2에서 H7까지 7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옮기려면 같은 크기로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B2에서 H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 컨트롤 쉬프트와 엔터 키를 같이 누릅니다. 수식 앞뒤에 중괄호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배열임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항상 옮길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 준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치는 게 원칙입니다만 엑셀 최근 버전에서는 한 셀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하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 컨트롤 쉬프트가 아니라 바로 엔터 키를 눌러도 이것은 엑셀이 배열로 인식을 해서 원하는 작업을 처리해 줍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옮기려는 범위와 같은 크기만큼 범위를 지정한 다음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같이 누르는 게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옮겨온 데이터 중에서 셀을 하나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중괄호 안에 B2에서 H2라고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 중에서 B2에서 H2 이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F9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셀 참조 형식으로 주소가 표시되어 있던 것이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있죠. 이것을 배열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위치해 있죠. J열, K열, L열 이렇게 열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숫자가 콤마로 구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눈여겨 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데이터가 B5셀부터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1부터 7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 방향으로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같은 크기만큼 범위를 지정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옮겨올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D5셀을 선택한 다음 수식 입력줄에서 B5에서 B11셀 이 부분을 선택하고 F9키를 누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셀 주소 형태가 배열 상수 형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열 방향으로 데이터를 배열 상수로 변경을 했을 때는 1, 2, 이렇게 콤마로 각 배열 상수가 구분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셀 주소 형태로 입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엑셀은 그 셀 주소를 배열 상수로 변환을 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열 방향으로 된 데이터는 배열 상수를 콤마로 구분을 하고 행 방향인 경우에는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르거나 Ctrl Z 키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죠. 1, 2, 3, 그 아래쪽에는 4, 5, 6, 이어서 7, 8, 9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3행 3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같은 크기로 먼저 범위를 지정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옮겨올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지정을 하죠. 그런 다음 Ctrl Shift Enter 키를 누릅니다. K5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G5 그리고 I7 이 영역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F9 키를 눌러봅니다. 셀 주소가 배열 상수로 변환이 된 것은 앞에서와 똑같은데 숫자를 자세히 보면 1, 2, 3은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된 다음 4, 5, 6, 또 세미콜론 7, 8, 9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향인 경우에는 배열 상수가 콤마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는 행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과 4 사이에는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이러한 성질을 완전히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배열 상수를 통해서 캘린더의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캘린더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이 달력을 들여다보면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날짜가 하루씩 늘어나죠. 그런 다음 일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는 전주에 비해서 7일씩 늘어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캘린더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 셀에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캘린더 크기와 같이 7개의 열로 구성이 되고 행 방향으로는 5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G10셀을 선택합니다. 더하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을 1씩 더해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엽니다. 0, 1, 2, 3, 6까지 가면 되겠죠. 배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이렇게 7가지 숫자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셀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씩 값을 더해주는 과정을 마친 겁니다. 이제 행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등호 표시를 하고 다시 한번 중괄호를 연 다음에 행인 경우에는 행이 달라질 경우에는 배열 상수를 입력할 때 콤마가 아니라 어떤 부호였죠? 그렇죠. 세미콜론이었죠. 맨 첫 주는 숫자를 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하면 되고 세미콜론 그 다음 주는 7씩 값이 증가하면 되었습니다. 캘린더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7 세미콜론 14 세미콜론 21 세미콜론 28 마지막으로 35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 Ctrl Shift Enter 키를 같이 누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G10셀에 들어있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열방향으로 갈수록 1씩 증가가 되고 행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7씩 더해진 값으로 지정한 영역이 한꺼번에 채워지게 됩니다. 배열상수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실제로 달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도와 월은 편의상 2023년 1월로 하도록 하고 지정한 연월의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괄호를 열고 연월 1값을 인수로 전달받습니다. 연도를 입력받고 콤마 월 콤마 그리고 이 지정한 연월의 1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구합니다. 그 옆에 있는 L20셀에는 왼쪽에 있는 이 날짜가 요일 중에서 몇 번째 요일에 해당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weekday 함수를 이용하면 되었었죠. 괄호를 열고
날짜를 지정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캘린더는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콤마를 해보면 팝업 상자가 나타나서 무슨 요일부터 시작되는지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력하거나 리턴 타입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엔터키를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날짜의 일련 번호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캘린더의 날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행방향으로는 6개 주까지가 있었죠. 그리고 열방향으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개의 열만큼을 이렇게 범위로 지정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첫 번째 날짜가 시작되는 K20셀을 선택합니다. 더하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일씩 값이 증가되어야 하죠. 중괄호를 열고 0, 1, 2 열방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콤마로 배열 상수를 구분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0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6까지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대한 증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더하기를 하고 행이 달라질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해 주어야겠죠. 중괄호를 엽니다. 0, 주가 달라지면 7일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7, 세미콜론, 14, 21, 28, 35까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아줍니다. 지난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값을 요일 일련 번호가 들어있는 L20셀만큼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식을 작성했다면 컨트롤 쉬프트와 엔터 키를 같이 누릅니다. 날짜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 값이 뜨죠. 이상한 게 아니라 44927이라는 이 숫자는 엑셀은 내부적으로 날짜라 하더라도 숫자에 일련 번호를 붙인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월 1일은 1, 1900년 1월 2일은 2 이런 식으로 모든 날짜 값에 일련 번호를 쭉 붙여서 2023년 1월 1일은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4,927번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숫자 값으로 표시된 것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면 쉽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1키를 누릅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을 하고 형식란으로 가서 D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1일부터 원하는 날짜까지 년과 월이 생략된 1만 표시가 되죠. 만약 월을 1이 아니라 2로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원하는 달이 아닌 다른 달, 이런 날짜들이 되겠죠. 이러한 날짜들은 좀 흐릿하게 표시를 함으로써 달력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날짜가 들어있는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고 그런 작업은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홈 탭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선택합니다.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합니다. 등호 표시 month 함수를 이용하면 지정한 날짜로부터 월을 추출할 수가 있었죠. 괄호를 열고 첫 번째 날짜가 들어있는 H23셀을 선택합니다. 이 셀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계속 셀 주소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상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괄호를 닫고 부등호를 이렇게 2번 입력을 해서 조건 비교 연산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month 괄호를 열고 왼쪽에 있는 이 월 값을 어떤 날짜의 월과 비교를 하냐 하면 날짜가 들어있는 K20셀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셀은 셀 위치가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 형태로 그대로 두면 되죠. 괄호를 닫아줍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글꼴 탭의 색 부분으로 가서
색을 흐릿한 회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달의 날짜는 검게 표시가 된 반면 그렇지 않은 달은 흐릿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 중에서 주말에 대한 서식을 변경을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빨간색, 토요일은 파란색. 지난 시간에는 직접 범위를 지정한 다음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면 이 부분마저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 탭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선택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한 다음 등호를 입력합니다. 주말 중에서 일요일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weekday 함수를 이용했을 때 그 결과가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월이 같아야만 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지정을 해야 하므로 AND 함수를 이용합니다. 괄호를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월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위해서 month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첫 번째 날짜가 들어있는 H23셀을 선택하고 이 셀은 셀 주소가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상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괄호를 닫고 이 월이 어떤 월과 같아야 하냐 하면 연월일 값이 들어있는 K20셀을 선택합니다. 앞에 month를 적어야 되죠. month 괄호를 열고 K20셀을 선택합니다. 이 셀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 형태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닫고 또 하나의 수식을 적기 위해서 콤마를 입력합니다. 일요일은 weekday 함수의 결과가 1이었죠. 그래서 weekday 괄호를 열고 B5셀을 선택합니다. 이 셀은 주소가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 값이 1이라면 일요일에 해당이 되겠죠. 조건을 이렇게 지정하고 바깥쪽 괄호를 닫아줍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한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의 글꼴 탭에서 색깔을 일요일이니까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수식은 재활용할 거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키를 눌러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요일에 대해서는 빨간색 서식이 적용이 되었고 같은 일요일이지만 5일이라는 이 날짜는 1월이 아닌 2월에 해당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명령을 선택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하고 규칙 설명 편집 부분으로 가서 컨트롤 V키를 눌러서 조금 전에 복사해뒀던 수식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바꿔줄 것이 없고 1이 아니라 토요일은 리턴 타입이 7이 됩니다. 그래서 1을 7로 바꿔준 다음 서식 버튼을 누르고 셀 서식 대화 상자의 글꼴 탭에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파란색이 적용이 되었고 그 달의 날짜가 아닌 경우에는 흐릿한 회색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주말에 색상을 지정하는 것은 그냥 손으로 지정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할 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논리식을 연습하기 위한 아주 좋은 예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열과 배열상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열이란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뜻한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배열상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열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 행방형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열상수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캘린더 기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연, 월, 일 중에서 일만 표시가 되도록 해보았고, 지정한 달이 아닌 날짜에 대해서는 흐릿하게 표시되도록 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주말에 대해서만 별도의 서식을 지정하는 작업도 함으로써 만년 캘린더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